Welcome to 굿너스 채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굿너스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러면서 독감도 요즘 유행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좀 안타까운 기사가 있었어요. 14살 여중생이었던가 그분이 이제 그 전에 독감이 걸려서 그 타미플루를 처방받고 한 타미플루 그날 이제 2알을 먹었겠죠. 2알을 먹고 나서 밤에 환각이나 환청 증상 그리고 선망 증상에 의해서 추락사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요거 때문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그날 오른 타미플루에 대해서 저도 그날 그걸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고, 왜냐면 병원에서 이렇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걸렸다 하면은 타미플루 처방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중환자 간호사다 보니까 중환자 분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어서 추락사할 위험은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린 중학생이나 어린 그런 청소년들에게 이런 타미플루 부작용이 많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라고 할 수 있어서 조금 이 타미플루라는 것이 무슨 약이고 어떠한 부작용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보고 공부해보려고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타미플루는 독감 있죠? 독감에 걸린 사람들한테 처방하는 약이에요. 독감은 이제 특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해서 걸리는 이제 급성 호흡기 질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분들은 독감하고 감기에 대해서 그냥 똑같이 생각을 해요. 이제 감기는 그냥 감기고 독감은 좀 독감 감기라고 생각하시게 되는데 이게 이제 둘이 차원이 다른 병이거든요. 하나의 질병인데 일단은 감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나 목 그리고 기관지나 호흡기관 이런 곳에서 생기는 200여 종이 넘는 바이러스로 인해 그런 생기는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환이고 이거는 1년 내내 365일 걸릴 수 있는 병이에요. 근데 독감은 특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해서 급성 호흡기 질환인데요. 요거는 12월에서 그 2월 사이에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고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타나요. 이제 이 고열 때문에 합병증이 많이 나타나죠. 이 합병증에는 뭐가 있냐면 폐렴이나 또는 천식, 뇌염, 등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합병증이 무서운 병이 바로 독감이에요. 그리고 독감에는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C형이 있어요. 이래서 이런 것들이 변해가지고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신종 인플루엔자 2009년인가 2007년도에 그 유행했던 신종 인플루엔자도 변종돼서 발전된 그런 바이러스고, 그리고 이렇게 독감이 걸릴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아서 48시간 이내 복용을 해야 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역사에서 살펴보면 독감의 그런 발생 유형을 살펴보면요. 1918년 1차 세계대전 때 스페인 독감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2천만 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 1919년이었죠. 저희 나라 3.1운동 시에도 독감 때문에 10만 명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독감이란 거는 참 무서운 병이고요. 일반 감기와는 다르게 꼭 구별해야 될 그런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그 부산시에 거주 중이었던 그 학생 A양이 이제 독감 증세를 보여서 사고 전날 소아 청소년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5일치 타미플루와 해열제 등을 처방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처방대로 이게 원래 하루에 그 2캡슐씩 복용을 하는 거예요. 캡슐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깍에 10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2개씩 해서 다 5일 정도를 복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이제 첫 번째 먹은 약을 토한 후에 밤 10시쯤 돼가지고 두 번째 약을 복용했고 2시간 뒤에 방으로 가셨대요. 20분 뒤에 이제 잠을 깬 아이가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그리고 물을 이제 마시러 주방이 아닌 곳으로 이제 걸어가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다고 진술을 했어요. 이제 이분이 이제 다시 잠을 자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갔고 이튿날 아파트 1층에서 이렇게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해요. 경찰 측에서는 이미 창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특이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A양이 12층에서 이렇게 추락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린 학생인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 참 안타깝고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밖에도 이제 최근에 그런 2018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밖에 타미플루를 먹고 2009년경에
경기 부천시의 14세 중학생이 타미플루를 이렇게 복용하고 가슴이 뛰고 환청이 들린다고 호소하다가 아파트 6층에서 이렇게 뛰어내려서 다행히 사망하진 않고 다친 사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2015년경에는 16세 학생이 16층에서 뛰어내려서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2016년경에는 11세 초등학생이 타미플루를 먹고 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21층에서 추락해서 사망을 했다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당시 의약품 피해 구제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했고요. 근데 보상금이 문제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쵸? 이렇게 부작용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 2015년도에 209, 그리고 209건, 2016년도에 259, 2017년도에 164건이라는 이런 건수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이제 부작용으로는 구토나 가벼운 증상이었고, 이번과 같은 추락은 이렇게 3건 정도 있었어요. 타미플루 부작용이 이렇게 3건 정도가 사망이고, 거의 보면 추락사였어요. 환청과 선망 이런 것 때문에 추락사가 있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식축구 선수였던 16살 미국 고등학생이 타미플루를 복용한 뒤에 환각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고, 이건 미국 CBS 방송을 탔고요. 그리고 미국 텍사스에 거주했던 6살짜리 여자아이도 타미플루를 복용한 뒤 환각을 느껴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 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에서는 타미플루를 복용한 아이 12명이 환각과 이상행동 같은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서 이제 사망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일본은 2007년부터 해서 10대 대상을 상대로 타미플루는 처방을 금지했고요. 이제 그 이후로 일본에서 여러 가지 연구가 나왔어요.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타미플루 때문에 이런 투신하고 이런 부작용, 이런 사망하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러면서 작년에 2018년 5월부터 해서 인플루엔자 치료제와 그런 비정상적인 행동이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면서 처방 금지를 다시 해제를 했어요. 요거는 일본 후생 노동성, 그러니까 저희로 따지면 보건 당국이죠. 후생 노동성이 집계한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 행동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요거는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타미플루 약 안에 있는 설명서에 있는 주의사항을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요. 일단은 여기 보면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게 있어서는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그렇죠, 아직 인과관계가 불분명해요. 아직 연구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연구는 있지만 인과관계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아직 안 나왔고요. 그래서 이 약의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른 애가 주로 일본에서 보고되고 있다고 해요. 이 때문에 이 연령대의 환자에게서는 합병증이나 과거 병력 등으로부터 고위험 환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 약을 사용하지를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사항이, 만일 소아 청소년에게 이제 사용할 경우에 2일간의 보호자 등이 소아 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환자와 가족에게 그런 설명해야 된다고 여기에 사용상 주의사항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러한 인플루엔자 타미플루 거기 안에 있는 설명서에 있는 주의사항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 결과인데요.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 정신과적인 부작용이 발생한 5천여 명의 타미플루를 처방한 환자가 처방받은 환자가 연구 대상자가 되었고, 이제 타미플루 복용 시기와 그렇지 않는 시기에 이 환자들에게 정신과적인 부작용이 발생한 비율을 비교했는데요. 이제 복용 후 2일, 그리고 7일, 14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고, 그러면서 부작용 발생 비율이 점점 낮아졌어요. 타미플루를 복용하면 복용할수록 부작용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자료에도 약과의 그런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이 연구에서는 밝히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10에서 19세 사이가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소아 청소년기에 타미플루를 처방을 했을 때
가장 부작용이 높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소아청소년은 경련과 선망과 같은 신경계, 정신계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료는 미국 자료인데 2009년에서 2014년도 사이에 자살 기도를 한 251명의 타미플루 처방 환자가 연구 대상자였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타미플루 복용 시기와 그렇지 않는 시기에 자살 기도 발생 비율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연구를 했는데, 오히려 타미플루를 복용했을 때 자살 기도 발생이 약 복용을 안 했을 때에 비해서 6.4배가 낮게 관찰이 됐대요. 이 연구도 약과 부작용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에 연구 두 개를 저희가 살펴봤을 때 타미플루 이렇게 복용하는 것과 정신과적인 부작용은 연관성이 있을 수 있으나 명확하지 않다는 그런 결론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타미플루 복용과 자살 기도는 연관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발열과 같은 이제 내과적인 이상 상태에서도 선망 증상이 꼭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타미플루로 인해서 그런 선망이나 환청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약물 부작용으로도 이상 행동이 생길 수도 있고, 모든 약은 효과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을 이야기해 드리면 꼭 이 환자들이, 지금까지 부작용이 있던 환자들이 꼭 타미플루를 먹어서 그런 선망이나 환청 때문에 자살을 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연구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독감이 한번 걸리면 그 독감 바이러스가 나중 합병증으로 아까 발전된다고 했잖아요. 뇌염으로. 그러니까 독감이 신경정신학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독감 자체, 그 바이러스가 신경정신학적인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소아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이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거죠. 타미플루와의 그런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는 한 우리가 타미플루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었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을 했나? 이 사람들이 추락사했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지금 연구 데이터와 연구 자료가 더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타미플루가 어디서 최초로 만들어졌고 지금 어디서 독점 판매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1996년 미국 제약회사 길리어드 사이언시스가 개발을 했고요. 2016년까지 스위스 로슈사가 독점 판매했던 인플루엔자 치료제였어요. 성분명은 오셀타미비어고요. 분자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타미플루는 A형 독감하고 조류 독감 치료제로 널리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보면 여기 로고가 보이죠? 로슈사의 로고가 보여요. 이제 스위스 제약사에게 로슈사가 만든 타미플루는 이제 이렇게 신종플루와 같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질환 치료제로 쓰이고 있고, 그 뉴스에서 봤을 때 2009년도에만 매출이 2조 2천억 원을 올린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성 독감의 일종인 이런 신종플루가 2009년 4월에 멕시코에서 처음 발생을 해서 세계 각국으로 해서 급속하게 이제 퍼져나갔죠. 그래서 14개월 만에 그때 당시에 1만 8천여 명이 이렇게 목숨을 잃었고요. 우리나라가 인구 그 20%에 대한 타미플루 접종분을 확보하려고 이게 2천억 원의 이상이 들어갔다고 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로슈사가 돈을 많이 벌었겠죠. 이제 의학 연구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국제 연구 그룹이 있는데, 그 코크런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이제 코크런이 로슈사의 타미플루 임상 시험 자료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좀 요구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일부밖에 받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로슈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타미플루의 안정성과 효능을 보여주는 그 모든 임상 시험 자료와 학술지는, 이런 논문과 이런 것들은, 그런 자료들은 로슈사 홈페이지에 요약해서 공개되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타미플루 관련 12건의 임상시험 중 논문이 나온 것은 고작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간 로슈사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왜 그렇게 투명하지가 않는가, 그런 것이 조금은 미심쩍은 부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그 제약회사가 그 정부의 로비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약회사의 힘이 되게 강력하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아마 유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다면 타미플루는 어떻게 작용을 해가지고 이런 독감을 막아내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타미플루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증식과 숙주 내부의 확산에 관여하는 라미니데이즈라는 효소가 있어요.
이 기능을 막아버리는 그런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막으면, 이 효소를 막으면 바이러스가 더 이상 증식을 못해요. 우리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는 세포 분열에 의해서, 그 핵분열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런 분열에 의해서 끊임없이 개수가 많아져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분열을 하려면 이런 효소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류라미데이즈라는 효소인데 요거를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타미플루는 실질적으로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약물이라기보다는 그 예방 차원의 약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특성상 그런 숙주 감염 초기 48시간 이내 대부분의 그런 증식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48시간 이내에 복용을 해야 효과가 큰 거죠. 저희 중환자실에 어떤 환자가 왔는데 그분이 폐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리고 카디악 어레스트가 와서 이제 여기 와서 인투베이션까지 하고 그 벤틸레이터까지 달았어요. 인공호흡기를 말하는 거예요. 인투베이션은 기관 삭간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달았는데 이후로 이제 인플루엔자 고열이 났어요. 되게 하이피버가 나가지고 한 뭐 39도, 40도 이렇게 육박해서 일단 인플루엔자 검사를 한번 나가보자 해서 인플루엔자 A, B를 나갔고 A가 포지티브가 나온 거예요. 독감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고열이 났던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타미플루를 한 일주일 정도, 5일 정도 그 정도 먹었어요. 드셨어요. 드시고 나서 이후로, 그러니까 독감에 걸리고 나서 이제 격리실에 이제 있었고, 이제 이후로 이제 격리가 해제되면서 이제 지금은 많이 호전되어서 지금 퇴원하셨고요. 여튼 그런 환자도 있어요. 저희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환자들이 뭐 활동성이 그렇게 있는 분들은 아니니까 일단은 뭐 타미플루를 복용해도 그렇게 뭐 부작용을 뭐 관찰하거나 뭐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리고 인센티브 케어를 하니까 항상 옆에서 간호사가 상주해 있잖아요, 중환자실은.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뭐 부작용을 관찰할 만한 그런 케이스는 제가 한 번도 보진 못했지만, 지금 논문이나 뉴스나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 B 이렇게 C가 있다고요. 근데 각 타입에 따라서 옮겨 다닐 수 있는 숙주 세포가 이렇게 달라요. 근데 C형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에게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B형과 A형이 이제 사람에게 감염이 가능해요. 이제 B형 같은 경우는 타입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A형 같은 경우가 이제 중요하죠. A형이 중요한데 요거는 변종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이렇게 변종이 돼서 이제 바이러스가 몸에 이렇게 침입을 하면, 우리가 면역 체계가 항상 이렇게 어떤 질병이 들어오면 그 질병에 따라서 면역 체계가 모양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조금 변형이 들어오면은 얘가 누군지 좀 헷갈려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빠르게 반응을 못 하는 거죠. 빠르게 그 저항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종 인플루엔자가 참 좀 애매하고 위험하죠. 이렇게, 이거는 아까 사진인데요. 이렇게 두 알씩 총 5일분이 있어요. 5일 동안 그 하루에 2번씩, 이게 하루에 2번씩이라는 의학용어거든요. BID로 복용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2번씩 이렇게 복용을 하면은 거의 바이러스는 거의 완치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타미플루의 그런 원료가 뭔지 아세요? 원료는 이제 요거예요. 사진에서 본 것처럼 이게 팔각이라고 하는 열매인데, 중국의 이제 톡착 식물이에요. 중국 토박이 식물인데, 요거 팔각을 이제 스타 아니스라고 이제 영어로는 하는데, 이 열매가 이제 6개월에서 8개월 동안의 그런 10가지 공정을 통해서 그 식힘산이라는 원료를 추출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단계적인 화학적인 합성 과정을 통해서 타미플루를 만드는 거죠. 중국에서는 이 원료로 해서 독자적인 이 팔각을 이용해서 중의학적인 그런 약을 만들어요. 중의학 약을. 보통 이제 향신료로도 많이 쓰거든요. 볶음 요리할 때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뭐 어디지 중국집 보면은, 저희 한국에서도 중국집 보면은 가끔 뭐 향신료로 이런 거 들어있는 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제가 중국에 한 몇 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요거 향신료로도 이용하고, 어떤 자료에서 찾아봤을 때 요런 거를 이용해서 그때 한참 2007년,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그 사스 같은 거, 그런 거 유행이었을 때 요게 대체제로 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타미플루를 그 당시에
그 뭐 타미플루나 뭐 그런 인플루엔자 그런 항바이러스 제제를 구하기는 참 힘들었어요. 풍기 현상까지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중국에서는 그 자체적으로 그 중의약 그 약을 만들었어요. 저희 보면은 저희 그 한약에서 보는 환이라고 있잖아요. 동그랗게 생긴 환 있죠. 환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복용을 했어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급되어 있더라고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여하튼 이런 식힘산을 원료로 해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타미플루가 이렇게 부작용이 많은데 거기에 그냥 대체하는 다른 약을 또 쓰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든 약은 다 부작용이 있어요. 심지어 타이레놀 있죠. 시중에 파는 타이레놀도 부작용이 있어요. 그중 대표적인 게 간독성이에요. 타이레놀을 많이 먹으면 간에 이제 독성이 쌓여서 잘 해독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거는 용량을 좀 과하게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이제 이렇게 시중에서 제일 많이 구할 수 있는 약 그런 것들도 다 부작용이 있거든요. 근데 타미플루를 이제 지금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하니까 이제 병원 측에서도 지금 타미플루 대신에 이제 페라미플루라는 그 IV로 맞는 제제가 있어요. 요거는 뭐 누워서 한 번 정도 이제 병원에서 누워가지고 주사를 맞으면 되고, 이제 요거는 15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급여가 안 돼가지고 아마 15만원 정도 할 거예요. 가격이 비싸죠. 그리고 조플루자라는 이제 이런 약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타블렛이라서 이제 피오로 해서 아마 경구 섭취로 해서 드시는 건데, 전 이건 한 번도 못 보고 요거는 본 적 있어요. 요즘 병원에서 며칠 전에 또 기사에서 그러더라고요. 이런 타미플루 부작용 때문에 그 국민청원까지 들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뭐 지시를 내렸겠죠. 국민청원이 들어와서 아마 식약청에서도 뭐 홈페이지 보면은 되게 대대적으로 타미플루는 어떻게 섭취해야 되고 하면서 안전 주의사항에 대해서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희 나라는 꼭 이게 문제예요. 모든 문제가 뭐 누가 죽거나 누가 사망하거나 하면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따르거든요. 그러지 말고 항상 예방적인 차원에서 항상 조심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또 알아야 될 게 요것들도 다 부작용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고, 오늘은 이렇게 타미플루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봤고요. 여러분께 좀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영상을 좀 더 알차게 만들고 좀 더 심도 있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